네, 백성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 나왔지만 정부 이번에 감사 발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에서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인회계사회, 그리고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이제 관리비가 어떻게 세고 있는 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회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감사 대상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9,009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99.8%죠. 8,991개 단지가 이제 참여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으로 19.4%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5가구 중에 그 5집 중에 하나 정도가 되는 1,610개 단지의 회계 처리에서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5개 아파트 단지 중에 1개는 네. 회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렇죠. 즉 돈이 새고 있다라는 네. 부분인데 문제는 그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빼돌렸냐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표라는 걸 작성하지 않거나 네. 이제 회계 자료를 누락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현금 흐름표 같은 걸 작성을 했더라도 예. 이 현금 흐름하고 실제 현금 인출된 게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전혀 기재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가장 관여가 많이 돼 있는 분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그리고 관리소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을 합치면 대략 76.7%니까요. 아파트 관리비나 이 회계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에게 무언가 이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건 법적으로 이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가지고 본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네. 형사적으로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내긴 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 감사 결과를 정확하게 이제 공표를 하고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내 쌈짓돈으로 쓰자 하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될 경우에는 실제 죄질을 좀 안 좋게 봐서 횡령죄를 좀 더 강하게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또 처벌할 수도 네, 없을 그렇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배우 김무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열심히 이야기를 네, 해서 그렇죠. 뭐 난방 열사다 뭐 이런 별칭까지 얻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정부가 드디어 착수를 한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정부는 그동안 뭐 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정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비리가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문제는 아파트 관리비라는 게 정부에서 뭔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적 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굳이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부선 씨가 난방열사라는 칭호까지 얻으면서 아파트 비리에서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주장을 했었고 네. 그것을 또 논외로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이제 불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손 놓고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전부 회계 감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김무선 씨 같은 경우에 뭐 이 난방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고 최근에 또 아파트 관리소장 상해 혐의 네. 또 있고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는 사실 난방열사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뭐 물론 아파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부득이한 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뭐 주민과의 폭행 사건도 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 관리소장과 이 아파트 관리 문서를 보겠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는 그 실랑이 과정에서 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금 또 고소가 된 상태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비리를 파헤치는 것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마도 김부선 씨는 대부분 다 정당방위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주민폭행 사건은 서로 이제 쌍방폭행으로 서로 처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횡령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제대로 검사를 받고 감사를 받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사도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비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투명성을 좀 제고하고자 지난해 이제 외부 회계감사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근데 외부 회계감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제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네. 그러면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감사 대상 7.7%가 외부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감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사유들로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있어서 이 나머지 이 7.7%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만약에 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회계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네. 이 단지 내 주민들이 상관이 없다는데 필요가 없다는데 이건 사적 자치 영역인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예. 이제 아파트에서 혹시 그 아파트에 투표 같은 거 할 때 해보신 적 있나요? 해봤죠, 저도. 그냥 하잖아요. 거기 뭐 제대로 안 뭔지 읽어보잖아요. 모르고 이제 사인한 그러니까 경우가 주민 상당히 3분의 많죠. 2 이상의 동의를 그렇게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분명히 듭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사인을 했더니 우리 동네는 네. 회계 안 하는 네, 그런 그렇죠. 아파트 단지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런지 아닌지 지금 모르는 네.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네.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 주민들이 직접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확인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그러면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이런 아파트 단지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는데 찍어 보시면 우리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회계 감사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럼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걸 보시면서 주민들 직접 자꾸 참여를 하셔야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내에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정말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좀 덜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리업체들 있잖아요. 예. 관리업체들도 이렇게 뭔가 비리에 연루됐었던 관리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공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데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부는 앞으로 차근차근 뭐 법 개정도 계속하겠다. 근본적인 해결을 좀 찾아보겠다라고는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자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은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적 자치 부분이긴 하지만 네. 공동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소유한 한 집을 매번 뭐 회계 감사를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사적 자치 영역에 그렇죠. 반하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공동주택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사적 자치라는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는 걸 거부하거나 뭔가 망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회계 감사 같은 경우에도 예외 규정을 굳이 들 필요가 있냐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좀 강제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원칙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줄줄 새고 있다는 관리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인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